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름다운 정보 그 핵심만을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앤유의 강림이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미인 송희진입니다. 우리 인사말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건강 미녀 미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양질의 정보를 전해드려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다양한 의학 정보 가지고 미앤유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미 씨, 네.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곳 어딘 줄 아세요? 눈 아닐까요? 눈? 남자분들이 보통 네. 여자를 볼 때 눈을 많이 본다고 하시잖아요. 남자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눈을 많이 보는지. 그럼 어디지? 어디지? 바로 코라고 합니다. 코. 코. 네. 아하, 아무래도 이 얼굴의 중심에 있는 곳이라서 네. 역시 일리 있는 말이네요. 네. 자, 오늘은 코가 예뻐지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미앤유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코로 좋은 인상 만들기, 그 방법에 대해 도움 말씀 주실 성형외과 전문의 이승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눠볼 이 주제가 코인데요. 네. 이 코,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얼마만큼 인상을 좌우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코는 우리 얼굴에 있어서 아름다움과 자존심을 상징하는 부위죠. 그래서 네. 관상학적으로도 코가 높을수록 더 성공운이나 금전운이 좋다고 하고 네. 우리 얼굴에서도 정중앙에 위치하는 포인트를 주는 부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이나 자신의 이미지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위죠. 네. 여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화장할 때 코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맞습니다. 코를 어떻게 화장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 보이는데 맞아요. 하신 것 같아요. 예, 여기 코 벽을 보시면 굉장히 진한 갈색으로 쉐딩을 강하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T존 부위라고 하잖아요. 네. 이 미간 사이와 이 콧등 부분을 하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또 주는 게 또 숨겨진 비법이죠. 저도요. 여기 딴 걸 안 해도 하이라이트 꼭 넣잖아요. 네. 콧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화장이 네. 일회용 성형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장할 때도 코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인상에서 중요한 코, 성형의 의학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코의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네, 이상적인 코의 모양은 보시는 것처럼 그 이마, 눈썹, 코끝, 턱에 이어지는 이런 3등분의 황금 분할이 되고요. 또 측면에서도 밑쪽으로 이런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는 각을 이루어야겠고요. 그리고 코의 높이는 길이 한 65% 정도가 이상적인 코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끝 같은 경우는 콧등보다 약간 살짝 올라가게 짙게 올라가야 더욱더 매력적인 모양이 되고요. 콧구멍 모양은 또 위로 타원형을 그리면서 크기는 코 높이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상적인 코의 모양입니다. 네. 정말 제가 해당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벗어나네요. 예, 많이 벗어납니다. 예.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완벽한 코라고 해도 네. 전체적인 얼굴과 균형이 안 맞으면 아름답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특히 코 같은 경우 특정 연예인으로 이렇게 변신을 꾀하는 것보다는 자기 얼굴에 이목구비에 맞춰서 자기 얼굴형과 조화가 되는 코가 개성 있으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인터넷에서 보면요, 네. 아름다운 연예인들의 부분만을 정말 눈이 예쁜 연예인, 이런 코가 예쁜 연예인, 이런 분들의 부위만 모아서 얼굴을 딱 보여주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예쁘거나 매력적이지 않아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좀 뭔가 이상하죠? 예. 역시 조화가 중요한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뭐니 해도 특정 연예인의 얼굴로 똑같이 변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 해부학적인 구조라든지 피부 특성이나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정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예쁘고 매력적인 거는 자기 있는 얼굴에서 가능한 정도로 그 개성을 살린 코가 더욱더 매력적인 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코는 어떤가요? 제 코. 네, 충분히 두 분 다 매력적이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정말 제가 보기엔 거의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 코도 너무 괜찮아요. 내가 볼 때는 얼굴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시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자신의 얼굴에 맞는 코, 이런 코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름다운 코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코의 종류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의 종류를 보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콧대와 코끝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낮아서 없어 보이는 낮은 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뼈, 코 중격 연골, 콧망울 연골 등 우리 코의 이런 구조물들이 어느 정도씩 다 틀어져서 네. 휘어져 있는 이런 휜 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콧등이 돌출돼서 아래로 이렇게 처져 보이는 이런 매부리 화살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옆으로 퍼져 보여서 대체적으로 동양인에 많은 묵뚝한 느낌을 주는 넓고 네. 큰 코가 있습니다. 네. 코도 종류가 참 다양하네요. 근데 이게 코가 이제 미적인 부분 말고도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성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제 코는 우리 미용적인 이유뿐만이 아니고 우리 신체에서도 우리가 냄새를 맡는다든지 호흡을 하는 중요한 생리적인 기능을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모양만을 보고 수술한다면 나중에 수술 후에 뭐 코막힘이나 네. 또 후각 장애나 이런 장애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적인 면들을 고려해서 네. 충분히 수술이 이루어져야 아름다움도 얻고 건강도 계속 지킬 수가 있겠죠. 아, 네. 그럼 정말 선천적인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코라면 정말 건강을 위해서라도 치료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제 기능을 하는 코라고 해도요, 평소 잘못된 습관이 코 모양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크게 휜 코라든지 이런 매부리 코나 이런 코에 변형이 생기는 거는 외부에서 충격이 갔을 때 이렇게 네. 변형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코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이게 자주 만지다 보면 자주 콧구멍을 후빈다든지 만지다 보면 예. 당연히 코 평수가 커지면서 좀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도 뭐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습관들을 좀 개선하는 게 좋겠죠. 코평수가 큰 사람은 한번 좀 의심을 해봐야. 저 의심하지 마세요. 예, 사실 저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어렸을 때 많이 팠던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그 안 좋았던 습관이 어렸을 때 코가 간지르면 막 이렇게 문대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예, 어렸을 때 아무래도 그게 좀 좀 안 좋은 옮겨지고. 영향 끼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막 증명이 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계속 네. 자극을 주다 보면 그만큼 연골도 약해지면서 네. 더 이렇게 퍼져 보일 수 있겠죠. 아, 근데 자극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왜 어릴 때 빨래집게를 코에 찝으면 코가 높아진다고 해서 많이 찝지 저도 않았어요? 많이 해봤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영향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만약에 그랬다면은 지금 아마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콧대가 다 이렇게 하늘질 텐데요. 이제 어느 정도의 영향은 미치겠지만 네. 이제 꼭꼭 손으로 누르면 그만큼 발육이 저하되든지 이런 네. 것보다는 만져주는 것이 오. 어느 정도 플러스 영향은 미칠 수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꼭 높아진다고 너무 기대를 하시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약간의 보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오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그렇죠. 코를 많이 파서 콧구멍이 넓어진다면 코를 찝으면 코가 좀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요, 이렇게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서 코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코에 충격이 가지 않게 다치지 않으시는 게 왜냐하면 이게 한번 다치다 보면 결국은 휘어지든지 이런 변형이 생기게 되면 우리 얼굴의 중앙부에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눈에, 만에,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외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뭐 비염이나 축농증이나 이런 기능적인 면도 이비인후과적으로도 관리를 잘 하셔야 항상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가 유지가 되겠죠. 네. 근데 관리를 그렇게 잘 했는데 타고난 코가 좀 문제가 있다면 의학의 힘을 빌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네. 우리가 선천적으로 이렇게 뭐 휜 코가 있고요. 또 외상 후에 또 이렇게 변형된 코가 있는데 휜 코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코 안에 양쪽 콧구멍 사이에 칸막이처럼 있는 코 중격 연골이 있는데요. 네. 그 연골이 어느 한쪽으로 마찬가지로 휘게 됩니다. 그러면 한쪽 콧구멍이 막히니까 코막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 비염 증세도 있고 그러다 보니 또 만성 두통이나 이런 전신적인 증상도 있고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치료 목적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비중격 망곡증, 그러니까 코 중격 연골이 휘었을 때 치료가 그 연골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연골들을 이용해서 콧구 성형을 하면서 휘어진 코의 골격들도 잡아주면 이렇게 생리적인 기능도 치료되면서 미용적으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코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도 수술 방법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먼저 이제 휜코부터 보시면 네. 휜코의 경우는 일단은 골격 자체, 코뼈가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뼈 절골을 통해서 틀어진 골격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우리 코 중격 연골과 콧망울 연골 이렇게 틀어져 있는 연골들도 마찬가지로 잡아줘야 만약에 휜 코의 경우에 이런 틀어짐을 교정하지 않고 단순하게 코 성형만으로 높이를 높여주면 더욱더 휘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본적인 골격을 반드시 잡은 후에 이런 성형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그 효과는 어떨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사진이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건 수술 전 사진입니다. 어렸을 때 외상으로 인해서 지금 C자 모양으로 네. 코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틀어진 코뼈에 대한 뼈 절골과 튀어나온 코뼈는 또 깎아주고요. 그리고 우리의 휘어져 있던 비중격 연골을 이용해서 반드시 잡아주면서 코끝을 세워주면 이렇게 보다 더 반듯하면서도 오똑한 코로의 변신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부드러운 인상이 됐네요. 우리나라에 메부리 코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많죠. 메부리 코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메부리 코에 같은 경우는 그 콧등 자체에 이런 골격이 많이 튀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돌출될 정도에 따라서 알맞게 깎아주거나 심한 경우는 또 절골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울어져서 이렇게 화살코처럼 보이게 하는 콧망울 연골을 아까 이야기한 그 비중격 연골을 이용해서 또 기둥을 세워서 오똑하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웃을 때 더 화살코가 강조되는 경우에 코끝을 아래로 당겨주는 근육을 적절히 조절해주면 훨씬 더 오똑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코로의 변화가 됩니다. 네. 또 이런 케이스 역시 사진이 또 준비되어 있죠? 네, 사진을 보시면 이건 수술 전 사진입니다. 지금 보면 콧등 쪽이 이렇게 많이 튀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를 매끈하게 깎아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수술 후의 모습을 보시면 훨씬 더 이게 이제 아직 한 2달 정도 안 돼서 아직 부기는 남아있지만 훨씬 더 부드러운 선으로의 변화가 돼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 넓고 큰 코거든요. 네. 저희 집이 좀 다 이렇게 크고 넓어요. 저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 건데.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예. 저희 아버님이 되게 심하셨는데 그런 코들도 수술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제 넓고 큰 코에 같은 경우는 이제 코뼈가 넓은 경우, 이렇게 넓게 콧등이 퍼져 보이는 경우는 뼈 절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뭉툭한 느낌의 코끝은 우리 이제 콧망울 연골, 코끝에 콧망울 연골의 상방 일부를 제거해서 크기를 좀 줄여주고요. 또 코끝에 피하 조직이 대부분 많으시거든요. 이게 두꺼운 피하 조직을 적절히 제거하고 이렇게 오똑하게 세워주면 보다 더 입체감 있으면서도 오똑한 코로의 변신이 충분히 가능하죠. 네. 안 되는 게 없네요. 그러네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 사진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보시면 수술 전 사진인데요. 코끝이 많이 뭉툭하고 옆으로 많이 이렇게 그렇네요. 콧볼도 커져 예. 보여서 이런 느낌을 보는 코인데요. 네. 와. 이 코 같은 경우에 이제 콧대도 이제 우리가 보형물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주고요. 코끝 같은 경우도 연골로 해서 최대한 모아주면서 코끝의 피하 조직도 제거하고 이렇게 이제 콧볼이 많이 퍼진 경우는 우리 콧볼 주름 쪽에 초생딸처럼 피부를 잘라주는 콧볼 축소까지 시행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다 퍼져 보이는 느낌이 보다 더 오똑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변화가 되죠. 와. 정말 자연스럽네요. 네,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도 잘 봤습니다. 이렇게 코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순서, 코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디 가는 중이세요? 지금 전공 수업 있어서 수업 받으러 가고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아나운서의 꿈을 키우고 있는 22살의 여대생 구수정 씨. 학창 시절부터 방송반 활동을 하며 키운 그녀의 목표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한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줄 소울스테이션 함께 고고싱. 오랜 시간 꿈을 키워온 그녀인 만큼 카메라는 이제 자연스러울 법도 한데 그래도 카메라 테스트는 긴장이 된다고. 지금 MC 수업하고 있는데 카메라 테스트 해가지고 지금 MC 연습하고 있어요. 수업도 실전처럼. 그렇다면 메이크업도 이뤄내만 바싹할 수 없는 법. 다른 한쪽에서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 동안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지 수정 씨는 메이크업 수정에 또 정성을 쏟기 시작한다. 지금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코가 낮은 편이라서 쉐딩을 해서 좀 뚜렷한 이미지를 카메라에 나오려고 지금 쉐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녀의 컴플렉스는 낮은 코. 화면에서 사람을 빨아들일 수 있는 흡입력 있는 호감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 낮은 코는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유난히 하얀 피부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지만
그녀에게는 오히려 낮은 코를 더 낮아 보이게 만들어 고민에 또 고민을 낳는다고. 수정이는 카메라 테스트를 해보면 그 평소에 모르던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눈이 크고 예쁜데 정면을 비췄을 때 보면 좀 평면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코가 조금 높았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예쁘게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거 좀 아쉽습니다.